또 시작이네. 새벽 4시,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중얼거렸다. 시아버지 방에서 들리는 인기척, 삐걱거리는 마루 소리, 무언가를 꺼내는 듯한 소리, 그리고 흐느끼는 듯한 소리. 3개월째였다. 여보, 또 저러시네. 남편 민수는 뒤척이다가 다시 잠들었다. 하지만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집안의 비밀을 알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 같은 시골 며느리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 경북 안동의 한 종갓집 맏며느리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이 집에서 10년을 살면서도 전혀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에 관한 거예요. 10년 전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대학 선배였던 민수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결심했죠. 수진아, 우리 집이 좀 특별해.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특별하다니? 안동 종갓집이거든. 종갓집? 응. 16대째 이어져 온 집안이야. 그래서 규칙이 좀 엄격해. 민수 말대로였어요. 시댁은 안동에서도 손꼽히는 종갓집이었고 규칙은 정말 많았어요. 제사는 연 20회, 문중 행사는 매달, 며느리의 역할은 명확했죠. 수진아, 종부가 되는 거니까 각오해야 해. 시어머니 첫 말씀이 그거였어요. 네, 어머니.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제사 준비하고 시댁 어른들 식사 차리고 문중 행사 때마다 100인분 음식 준비하고. 수진이 참 잘한다. 역시 종부감이야. 처음 몇 년은 칭찬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죠. 특히 시아버지에 관해서요. 시아버지 박종수 씨는 75이셨어요. 키가 크고 과묵하신 분이었죠. 아버님, 진지 드세요. 고맙네. 대화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3개월 전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어요. 새벽 4시 시아버지 방에서 소리가 들렸거든요. 무슨 소리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삐걱 삐걱. 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를 여닫는 소리.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아버님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시는 것 같아. 그래? 화장실 가시나 보지. 근데 화장실 소리가 아니야. 뭔가를 꺼내는 소리 같아. 그냥 내버려둬. 아버지 일에 관심 갖지 마. 민수의 말투가 차갑게 식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소리는 계속됐고 저는 점점 더 신경이 쓰였어요. 어느 날은 흐느끼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으. 시아버지가 우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이 우시는 것 같은데? 제가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신경 쓰지 마. 그냥 내버려둬. 시어머니도 같은 반응이었어요. 이상했어요. 왜 다들 시아버지 방에서 나는 소리를 무시하는 걸까? 2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복도로 나가니 시아버지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어요. 시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앉아 계셨어요. 손에는 낡은 사진을 들고 계셨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아버지가 사진을 향해 중얼거리셨어요. 누구 사진일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아버지 방을 청소하러 갔어요. 아버님, 청소 좀 할게요. 그래. 시아버지가 나가신 사이 저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어디에 사진을 숨겨두셨을까? 장롱, 서랍, 이불장. 다 뒤져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벽장 위에 오래된 상자가 보였어요. 저게 뭐지? 의자를 밟고 올라가서 상자를 내렸어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상자였어요. 열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뭐 하는 거야?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아, 어머니. 청소하다가. 그거 내려놔. 지금 당장.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상자를 다시 올려놓았어요. 수진아, 잘 들어. 이 집에는 규칙이 있어. 네. 시아버지 방은 절대 뒤지면 안 돼. 알겠어?
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저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 3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수진아, 내 브로치 못 봤니? 시어머니가 급하게 물으셨어요. 브로치요? 응. 진주 브로치. 오늘 문중 모임 때 꼭 해야 하는데. 어디서 잃어버리신 것 같은데요? 분명 서랍에 넣어뒀는데. 시어머니는 온 집안을 뒤지셨어요. 하지만 브로치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분명 있었는데.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시아버지 방을 청소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창가에 진주 브로치가 놓여 있었거든요. 이게 왜 여기에? 시어머니 브로치가 왜 시아버지 방에 있는 거지? 저는 브로치를 들고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머니, 이거.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디서 찾았어? 시아버지 방에서요. 그래. 시어머니는 브로치를 낚아채듯 가져가셨어요. 그날 저녁 저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여보, 내 물건 가져가지 마. 미안해. 약속했잖아. 더 이상 그러지 않겠다고. 알아. 40년이 지났어. 이제 그만 좀 해. 40년? 무슨 일이 40년 전에 있었던 걸까?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우리 집안 족보를 찾아봤어요. 시아버지 박종수, 시어머니 최영희. 그리고 이상한 기록이 하나 있었어요. 박종수의 전처 이순자 1975년 사망. 전처? 시아버지가 재혼하신 거였어요. 그럼 시어머니는 후처였던 거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시할머니를 찾아댔어요. 시할머니는 요양원에 계셨어요. 할머니, 제가 왔어요. 오, 수진이구나. 할머니,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뭔데? 시아버지가 재혼하신 거예요? 시할머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줬니? 족보에 나와 있더라고요. 시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셨어요. 그래, 재혼이야. 전처분이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교통사고. 교통사고요? 40년 전 일이야. 더 이상 묻지 마.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래된 신문을 찾아봤어요. 1975년 안동 지역 신문. 그리고 찾았어요. 종갓집 며느리 교통사고로 사망. 기사를 읽는데 손이 떨렸어요. 안동 박씨 종가의 며느리 이순자 당시 27세 씨가 어제 오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 씨는 결혼 3년 차로 3살 된 아들을 두고 있었다. 사고는 안동 시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했으며 27살, 저보다 어린 나이에 돌아가신 거였어요. 그리고 3살 된 아들, 민수 아버지? 아니다. 민수 아버지는 시어머니 아들이니까. 그럼 시아버지에게는 다른 아들이 있었던 건가? 저는 다시 족보를 찾아봤어요. 박종수의 자녀. 마이너스 장남 박진우 1972년생, 이순자 소생. 마이너스 차남 박민수 1978년생, 최영희 소생. 박진우. 시아버지의 첫째 아들. 그럼 민수는 둘째였던 거예요. 박진우는 지금 어디 있는 거지? 저는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오빠 있어? 뭐? 민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니, 족보에 박진우라고. 그 얘긴 하지 마. 왜? 뭔데? 그냥. 우리 집안 금기야. 금기? 형은 돌아가셨어. 더 이상 묻지 마. 민수가 화를 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동네 어르신들을 찾아다녔어요. 혹시 박진우라고 아세요? 아, 종가 큰아들? 알지. 지금 어디 계세요? 돌아가셨다며? 오래전에. 어떻게요? 자살했다고 들었는데. 20살 때였나? 심장이 철렁했어요. 자살? 왜요? 글쎄.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어머니 잃고 많이 힘들어했다더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첫째 부인은 교통사고로 사망. 첫째 아들은 자살. 그리고 시아버지는 매일 새벽 4시에 무언가를 하고 계시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저 상자를 열어봐야겠어. 새벽 3시 50분.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시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시기 전에 상자를 봐야 했어요.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어 시아버지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어요. 다행히 시아버지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어요. 의자를 가져와서 벽장 위 상자를 내렸어요. 손이 떨렸어요.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사진이 가득했어요. 젊은 여자의 사진.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있었죠.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1972년 7월 15일 순자. 이순자. 시아버지의 첫째 부인이었어요. 다른 사진도 있었어요. 시아버지와 순자가 함께 찍은 사진.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1972년 10월 20일 우리 진우. 진우. 돌아가신 첫째 아들이었어요. 상자 안을 더 뒤졌어요. 편지가 있었어요. 여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행복해요. 순자가 시아버지에게 쓴 편지였어요. 진우가 오늘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어요. 너무 기뻐요. 당신과 함께한 3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때였어요. 뭐 하는 거야?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시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아, 아버님. 그걸 어떻게? 시아버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저는 그냥 나가. 당장 나가.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는 황급히 방을 나왔어요. 복도에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봤어? 네. 이제 알겠어? 왜 내가 그 방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지?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거실로 와. 얘기해 줄게.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차를 따르며 입을 열었어요. 40년 전 얘기야. 나는 그 집안의 머슴 딸이었어. 네. 우리 아버지가 종가에서 일했거든. 나는 그 집에서 자랐지.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종수 씨를 어릴 때부터 봐왔어. 나보다 5살 위였지. 그리고 사랑했어. 짝사랑이었지만. 하지만 신분이 달랐어. 나는 머슴딸, 종수 씨는 종손. 그래서 종수 씨는 순자와 결혼했어.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자는 좋은 사람이었어. 나한테도 잘해줬지. 그런데 1975년 그 사고가 났어. 어떤 사고였어요? 교통사고. 순자가 시장에 갔다가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트럭이 갑자기 돌진했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 종수 씨는 미쳐버렸어. 매일 순자 묘 앞에서 울고. 진우도 힘들어했어. 겨우 3살이었는데 엄마를 잃었으니까. 시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1년이 지났어. 집안 어른들이 종수 씨에게 재혼을 강요했지. 종손이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아들을 더 낳아야 한다고. 그래서 나를 선택한 거야. 왜요? 집안 사정을 아는 사람이 필요했으니까. 그리고 나는 종수 씨를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종수 씨는 달랐어.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결혼 첫날 밤에 종수 씨가 말했어. 미안해.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어. 오직 순자만 사랑해. 하지만 집안을 위해 아이는 낳아야 해. 그것만 이해해달라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도 결혼하신 거예요? 응. 나는 종수 씨 곁에만 있으면 됐으니까. 그래서 민수를 낳았어. 3년 후에. 하지만 진우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진우는 나를 엄마로 인정하지 않았어.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야. 라고 소리치곤 했지. 나도 진우를 사랑했어. 정말로. 하지만 진우는 계속 엄마를 그리워했고. 20살 되던 해 진우가 엄마묘 앞에서 목을 맸어.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 엄마, 미안해요. 저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엄마 곁으로 갈게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 후로 종수 씨는 더 무너졌어.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순자 사진을 보고 우는 거야. 미안해, 순자야. 진우를 지키지 못했어.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나는 평생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였어. 내 남편은 40년 동안 죽은 여자만 사랑했어. 내 아들도 나를 엄마로 인정하지 않았어.
그래도 나는 이 집을 지켰어. 종부로서.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미안해. 왜요? 너도 나처럼 살게 할까봐.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도. 너를 진짜 사랑하지 않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민수는 어릴 때부터 형을 그리워했어. 그리고 아버지가 순자만 사랑하는 걸 보고 자랐지. 민수는 생각했어. 진짜 사랑은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말을 멈췄어요. 그래서 뭐예요? 민수에게는 첫사랑이 있었어. 뭐라고요? 대학 때 만난 여자. 이름은 서연이었어. 그 여자와 정말 사랑했었대. 하지만 서연이가 떠났어. 유학을 간 거야.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어.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민수는 서연이를 잊지 못했어. 그런데 집안에서 결혼을 강요했지. 그래서 너를 선택한 거야. 왜? 저를요? 종부감이었으니까. 집안일 잘할 것 같았으니까.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어. 눈물이 났어요. 그럼 저는 뭐였어요? 미안해. 그날 밤 저는 남편을 기다렸어요. 여보, 들어왔어? 응. 나 물어볼 게 있어. 뭔데? 서연이가 누구야? 민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가 말했구나. 대답해줘. 서연이가 누구야? 민수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내 첫사랑이야. 지금도 사랑해? 대답해줘. 응.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대체 뭐였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10년이야, 10년. 알아. 정말 미안해. 그럼 왜 결혼했어? 왜 날 종부로 만들었어? 집안 때문에. 집안? 집안이 뭐길래.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10년 동안 종부 노릇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제사 준비하고 문중 행사 때마다 100인분 음식 만들고 그렇게 살았는데 사랑도 아니었다고?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내 10년 돌려줘. 저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님,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시아버지 방에 들어갔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어제 상자를. 괜찮아. 이미 다 알고 있을 테니. 시아버지가 사진을 꺼내셨어요. 순자의 사진이었어요. 예쁘지? 네. 정말 예쁘세요. 3년. 고작 3년을 함께 살았어. 시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 3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순자는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 항상 웃었고 진우를 정말 잘 돌봤지. 매일 아침 나를 깨우며 여보, 일어나요 하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들려. 시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갔을 때 순자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어. 마지막 말도 못 들었어. 진우를 부탁한다는 말도 못 들었어. 시아버지가 흐느꼈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응. 순자가 나를 깨우던 시간이야. 그 시간에 일어나면 순자가 있을 것 같아서. 40년 동안요? 응. 40년 동안.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님, 시어머니는요? 영희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사랑은 못했어. 시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방 안에 오래 남아 있었어요. 마치 먼지가 가라앉듯 천천히 제 가슴 속으로 내려앉았죠. 영희에게는 늘 빚진 마음이었지. 그 여자는 나 때문에, 이 집안 때문에 평생을 희생했어. 시아버지는 사진을 다시 상자 안에 넣으며 말했어요. 그런데도 나는 순자를 놓지 못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집안의 남자들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사랑을 하고 있었단 걸요. 하나는 지키지 못한 사랑, 하나는 지켜야만 했던 책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여자들은 늘 선택당하고 견뎌야 했죠. 아버님,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 집안에서 여자는 항상 기다리는 사람이었네요.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그날 이후 새벽 4시의 소리는 멈췄어요. 하지만 대신 집안은 더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과로였어요. 의사는 말했죠. 오랫동안 감정도 몸도 너무 무리하신 것 같습니다. 병실에서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수진아, 나 이제 좀 쉬어도 될까? 그 질문이 왜 그렇게 슬펐는지 몰라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쉬셔야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게 됐어요. 옷장 안쪽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어요. 겉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기록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으니까. 시어머니의 일기장이었어요. 일기에는 40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어요. 1976년 4월 3일. 오늘 종수 씨와 혼인했다. 기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집에 남고 싶었다. 1978년 9월 12일. 민수를 낳았다. 종수 씨는 웃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울지 않기로 했다. 1988년 1월 19일. 진우가 나를 아줌마라고 불렀다. 가슴이 찢어졌다. 1992년 6월 7일. 진우가 죽었다. 종수 씨는 울지 않았다. 대신 매일 새벽 사라졌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시어머니의 삶은 사랑 없는 인내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수진에게. 너를 처음 봤을 때 알았다. 이 아이도 나처럼 살겠구나. 그래서 미안했다. 이 집안은 사랑하는 여자를 불행하게 만드는 집이다. 저는 일기를 덮고 한참을 울었어요. 시어머니가 퇴원하던 날 집안 어른들이 모였어요. 이제 수진이가 종부 역할을 더 제대로 배워야지. 영희 몸도 안 좋은데.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어요. 그만하겠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무슨 소리야? 종부가 그만두다니. 저 이 집안에서 내려오겠습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수진아, 미쳤어? 집안 어른들 앞에서 무슨 말을. 여보. 제가 처음으로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은 아직도 서연을 사랑하죠? 그리고 나는 당신 인생에 필요한 사람이었지 사랑한 사람은 아니었고요. 침묵이 흘렀어요. 나 이 집안의 다음 영희가 되기 싫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그만들래. 모두가 놀라서 시어머니를 봤어요. 이 아이 말이 맞다. 이 집안은 너무 많은 여자를 망가뜨렸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나 대신 살지 마. 그 말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날 밤 민수와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어요. 난 너를 미워하진 않아. 다만 더 이상 나를 속이지 않겠다는 거야. 민수는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함으로 살기엔 인생이 너무 길어.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어요. 짐을 싸고 나오던 날 시아버지가 저를 불렀어요. 수진아. 네, 아버님.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내 죄를 모른 채 살았을 거야. 시아버지는 처음으로 제게 고개를 숙였어요. 지금 나는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살아요. 가끔 새벽 4시에 눈이 떠져요. 하지만 더 이상 누군가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그 대신 내가 나로서 살아있다는 숨소리만 들려요.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이 남긴 집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나를 선택했습니다.